어찌나 될까, 경쟁자가. 우리 남편에 비하면 영 인간 벼락 같은 거 안 만나. 심호흡하세요. 나는 내 식구들 입에 밥을 넣어주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한다. 어쩔 수가 없다. 25년 전에 처음으로 JSA라는 작품으로 함께 작업을 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Three Extreme이라는 단편 한 40분 정도 되는 그런 영화를 찍었었어요. 그것도 한 21년 정도 됐고, 이번에 이제 정말 오래간만에 세 번째 작품으로 함께 하게 됐는데, 저희는 처음 한 그 25년 전부터 굉장히 가까운 사이로 지내왔기 때문에 계속 서로 친구처럼 서로 왕래하고 만나서 뭐 이러저런 얘기도 늘 자주 하던 편이고 해서 작업 자체는 오래간만이지만 굉장히 편안하고 낯설지 않은 그런 작업이었어요. 너무 오래간만에 행복한 시간이었고. 15년 전쯤에 저도 어떤 촬영 때문에 LA 와 있었고, 감독님도 일 때문에 LA 와 있었을 때 우연찮게 서로 만나서 같이 식사를 했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저한테 그때 당시에 제목은 X였죠. 그 X라는 영화를 미국 영화로 만들 것이다라는 언급을 했었고, 그리고 잊고 지냈었는데 한 2년 전쯤 저한테 연락이 와서 내가 그때 너한테 얘기했었던 영화를 한국 영화로 만들기로 했다. 그래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 이 작품을 한국어로 번역되기도 전에 그걸 한국 영화로 결정하자마자 연락을 주셨기 때문에 당장 시나리오를 받아볼 수는 없었어요. 일단 처음 스크립트를 읽었을 때 굉장히 많이 웃었어요. 굉장히 묘한 무드인 게 굉장히 서글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웃음들이 툭툭 튀어져 나오니까 그 감정이 굉장히 묘했고, 역시나 영화가 다 만들어진 다음에 관객들의 반응 또한 슬픈 가운데 웃음이 나오고 또 막 웃기다가도 또 갑자기 우울해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관객들한테도 느껴지니까 참 묘한 성격의 영화구나라는 생각을 처음 읽을 때부터 했었죠. 그리고 캐릭터를 이제 들여다보자면 사실 고용 불안정에 대한 주제는 사실 뭐 예전부터 지금까지 긴 시간 또 앞으로도 얼마나 더 오래 갈지 모르는 일이지만 어쩌면 더 힘들어질 수도 있겠죠. AI의 등장 때문에 이것은 당장 해결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오래전 처음 원작으로 나왔던 소설의 주제이긴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 캐릭터가 처음에 이 회사에서 갑자기 해고를 당하고 다시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 고생을 하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제 주변에도 이 일을 완전히 다른 일이지만 연기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사실은 제 주변 동료들로부터도 많이 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멀리 있지 않은 그런 이야기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AI에 대한 부분은 사실 처음 어떤 동료가 저한테 그 자기 휴대폰으로 자기의 영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언제 찍었냐고 재밌다고 얘기를 했더니 이거 자기가 찍은 게 아니라고 AI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깜짝 놀랐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우리는 그것을 재미삼아 웃으면서 신기해하면서 얘기가 끝났지만 굉장히 섬뜩한 일이라는 생각이 나중에는 들었어요. 정말 그러면은 우리의 직업은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법률이라든가 어떤 법이 이제 막 생기기 시작했다고는 얘기 들었지만
AI의 발전 속도에 그게 워낙 AI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그런 것에 우리가 발맞추어 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불안감들은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역할이 가족을 책임져야 된다라는, 그리고 내가 어렵게 얻은 이 집을 지켜야 한다라는 그 만수처럼 당연히 저 또한 그 캐릭터에 쉽게 몰입할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그런 어떤 가부장적인 시스템, 그런 제도를 완벽하게 벗어났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이전부터 있었던 가부장적인 그런 어떤 생각들이 여전히 한국에는 많이 그 잔재가 남아 있고, 내가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 내가 우리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은 뭐 저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캐릭터에 몰입하고 캐릭터의 상황에 몰입하게 되는 건 굉장히 좀 저한테 쉬웠던 것 같아요. 이 영화는 정말 여러 가지가 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 영화의 장르를 누군가가 물어보면 이걸 그냥 블랙 코미디라고 얘기해야 될지, 스릴러라고 얘기해야 될지, 혹은 또 드라마라고 얘기해야 될지, 굉장히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많이 담긴 그런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고, 또 굉장히 흔하지 않게 카메라가 계속 주인공을 따라가요. 그래서 이번 영화에서 제가 한 9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정말 원 없이 연기했고, 보여주지 않은 감정이 있었을까 이 영화 안에서 싶을 정도로 다양한 감정과 얼굴들을 마음껏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어쩌면 지옥과 천당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떤 너무나 많은 결의 감정들을 연기해야 되는 것이 저에게도 이 영화를 찍으면서 큰 숙제이기도 했지만, 연기를 직업으로 삼은 배우로서는 또 굉장히 재미있는, 굉장히 보람이 느껴지는 그런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영화를 편집하는 과정들을 전 자주 지켜봤고, 또 완성된 영화를 보고도 굉장히 내가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부분들이 이 포스트 프로덕션에서 또 만들어졌구나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또 놀라웠어요. 특히나 박 감독님의 그 집요하고 완벽한 그런 어떤 모습들이 저한테 되게 인상적이었었어요. 그것이 이제 뭐 우리가 후반 작업에 필요한 더빙, 뭐 ADR을 하거나 편집을 하거나 DI라고 하죠. 그 색상을 조절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너무나 디테일하게 작업하시는 걸 보고, 이 보통 사람이라면 이렇게 할 수가 없겠구나 하는 또 그런 대단한 면을 새삼스럽게 느꼈었어요. 저 개인적으로 제가 연기를 하면서 가장 좋았던 그런 씬은 그 영화의 처음 부분하고 끝에 부분에 있는 면접씬이 두 씬이, 면접씬이 첫 번째 있고, 그러니까 처음 있고 마지막 부분에 있는데, 그 면접하는 씬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많은 저도 굉장히 많이 놀랐지만 관객들이, 그리고 또 특히 평론가들, 기자분들이 가장 시그니처 씬이라고 얘기하는 씬은 역시나 그 음악 감상실에서 세 사람이 뒤엉켜 싸우는 그 씬들을 많이 꼽죠. 저 개인적으로는 근데 현장에서 촬영할 때하고 영화를 볼 때 굉장히 다른 느낌, 혹은 되게 좀 충격을 받았던 씬은 맨 마지막 씬이었어요. 그 마지막 씬의 그 전체적인 정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수가 이렇게 걸어 나오면서 되게 이렇게 갈 길 잃은 사람처럼 이렇게 그런 표정으로 영화가 끝나는데, 그 저 뒤에서 불이 하나둘씩 꺼지잖아요. 그것이 마치 AI가 사람을 몰아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줘서 굉장히 좀 충격적이고 슬픈 감정이 됐었어요. 영화를 보면서. 정말 저는 되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행운인 것 같아요. 정말 너무나 올해 정말 커다란 행운처럼 그런 어떤 오징어 게임이나 K-pop 데몬 헌터스나 또 이렇게 노 어더 초이스 같은 훌륭한 작품에 이렇게 제가 그 안에 함께 하게 된 것 자체가 굉장히 영광이고 또 커다란 운이 따랐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안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한국 안에서만 일을 주로 했었기 때문에 어쩌면 정작 객관적인 시선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 한국의 컨텐츠가 이렇게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사람들한테도 커다란 반향을 일으킬까에 대한 정확한 시선이 어쩌면 저에게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외국 친구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도대체 어떤 부분이 이렇게 K 콘텐츠를 사람들이 좋아하게 만드냐고 했더니 소재의 다양성을 얘기하고 또 예측할 수 없는 전개를 가장 많이들 이야기하더라고요.